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언 강의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캠프 대상 학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몇 학년 대상으로 캠프를 개설하셨는지. 1, 2학년이요? 아, 중학생도 있어요? 초등 1, 2요? 아, 그리고 또 초등 3, 4, 5, 6이요? 지금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몇 학년이신지 잘 모르시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시중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매는 힘들고 업체 통해서 뭐 학교나 단체에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유치원 아니면 1학년, 2학년들이 쓰는 건데 저희가 교재 수업자료 개발을 할 때 이제 3, 4나 5, 6에 좀 맞춰서 한 거라서 1, 2학년은 수업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필요하신 부분은 이제 못할 것 같은 부분은 알아서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3, 4학년 맞춘 거라서 좀 다소 유치한 내용의 이런 스토리 라인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옷 만드는 거를 직접 선생님들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3,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면서 뒤에 활동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남학생들은 너무 빨리 끝낼 수 있고 또 여학생들은 되게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좀 제한 시간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는 이렇게 9세트로 해서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하나로만 잘라 주시면 애들이 이거를 잘라서 붙일 건데요. 이게 아까 이전 시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색칠을 해서 붙인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이렇게 붙이실 때 선생님들 지금 아마 학교에 이게 다 배송될 거예요. 이게 양면 테이프, 풀 테이프거든요. 지금 보라색. 예. 그거 그냥 라이언 위에 붙이시고 종이 그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카드 인식을 통해서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카드 다 뜯어 놨을 거예요. 영어로도 써져 있고 그리고 우리말로도 써져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밑에 여기 보시면 이 온오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ON을 하게 되면 라이언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러면 이제 전원이 켜진 거고요. 먼저 이거 하시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활동 하나가 있는데 얘가 여기 밑에 센서 보이시죠? 이 센서가 굉장히 색깔을 예민하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새로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 아이들 학습지 뒷면이 보통 흰색이니까 그 위에다 올려놓고 얘를 3번 빠르게 하면은 다시 빨간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센서가 색깔 인식하는 걸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면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할 거예요. 빨간색 들어갔다가 초록색 갔다가 그 소리가 3번 따따따 소리 나면 이제 리셋. 그래서 중간중간에 색깔 애들이 선생님 그 색깔 제대로 인식 못해요 그러면 초기화 꼭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이 모드에서는 카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초록색 앞으로 이동하기를 한번 여기 아래에다가 넣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별로 변화가 없죠? 자,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얘를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선생님 카드 넣고 빼셔야 돼요. 카드 넣으면 이제 얘가 밟고 미끄러질 거예요. 선생님 이거 카드 넣으실 때 순서가 있거든요. 보시면 초록색이라도 흰색, 검정색, 초록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초록색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라이언이 이렇게 있으면 카드가 항상 이 순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반대로. 네. 잘 안 되시는 분.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직진을 하겠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라이언이 있으면 초록색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넣으시고 초록색 넣으시고 눌러야지 얘가 이걸 하나의 명령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언이 최대 64개까지 코드가 입력이 되거든요. 네. 초록색 넣고 파란색 넣고 초록색 넣으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들이 아까 이전에 초록색도 넣고 연습하셨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기에다가 지금 넣은 이 코드를 더 추가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한테 한 번 하고 새로 껐다 키거나 아니면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초기화는 코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3초 꾹 누르면 빨간색 소리가 나면서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화보다 껐다 키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한테 아예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업하는데 이거 소리 나면은 아마 방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 한번 입력하고 껐다 켰다가 그 다음에 새로 입력하시면 원하는 코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이거 배달 오게 되면 미리 충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뒤에 케이블이 있어서 아마 학교로 이렇게 멀티탭이 오면 충전 미리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은 여기 라이언 보시면 오른쪽 버튼, 이게 부족하기 시작하면 주황색, 없으면 빨간색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1차시 활동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차시. 이 다소음이라고 적힌 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다소음. 이 라이언이 한 번에 앞으로 가기를 했을 때 이동하는 칸의 거리가 6cm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그 학습지 한 칸이 6cm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여기 다 한번 가볼까? 카드 코딩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다 갔다가 솜까지 가고 끝나는 곳까지 가는 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번에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갔다가 다시 체크 포인트 갔다가 뭐 솜 갔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좀 쪼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들 카드 코딩을 해서 다까지 갔다가 이제 체크 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다에 갔다가 체크 포인트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하면은 연필 같은 걸로 이제 뭐 앞으로 앞 이렇게 해서 써놓고 한글로 써놓고 해도 되거든요. 그 수준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가기 카드도 있거든요. 뒤로 가기 빨간색 뒤로 가기 있고. 얘는 피해가요. 네. 선생님 여기 그 요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귀여운 괴물들이 있는 건 피해 가셔야 되는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솜이 우리말로 뭐 사랑이라는 뜻인데 다 갔다가 솜 갔다가 끝나는 곳까지 이동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활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활동도 설명을 해야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뭐 사대문이 공격받고 있다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가고요. 얘는 지금 한 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거 하는데도 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5, 6학년 같은 게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 활동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두 번째 활동지 한번 보시겠어요? 출발하는 포인트가 5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4대문이 지금 4개가 있죠. 그 중에 2개를 구하고 체크포인트에서 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초간 꾹 누르면 다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화 하지 않으시고 그냥 껐다 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검정펜은, 여기 검정펜 보이시나요? 얘를 구하면 되는데, 이 검정펜이 나중에 뭐 저희가 두 번째 차시 할 때 스토리에서 좀 필요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어려우면 생략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차시 활동이 라인 트레이싱이라서 그거랑 관련돼서 그 선생님이 넣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활동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활동에서 얻은 이 라인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여기 출발점에서 저기 미술관까지 한번 가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라인 그릴 때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너무 복잡하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꺾이거나 하면은 얘가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 지금 마커 있으시죠? 책상에. 마커를 검정색을 이용해서 그 학습지에 여기 미술관까지 도달하도록 한번 선을 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얇으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쭉 한 번에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을 때요. 여기 장애물들이랑 너무 가까이 그으면 중간에 색깔을 인식을 해서 얘가 방향 전환이나 뭐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는 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인 트레이싱 할 때는 선 위에 올려놓고 그냥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그릴 때 직각으로 하면 얘가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차 시의 첫 번째 활동은 아이들이
이 라이언이 검정색 선을 따라서 갈 수 있구나. 라인 트레이싱을 이해하는 활동이고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선생님들한테 연습지로 드린 이 교차로 격자무늬 학습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자, 지금 이 검정선 위에 라이언 올려놓으시고 버튼 한번 눌려보시면 얘가 어디로 갈지 아마 판단이 안 서실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코딩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빨간색은 멈추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노란색은 왼쪽, 초록색은 뭐 이렇게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는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먼저 드리고 자, 근데 이 라이언이 진행할 때 라이언 기준에 오른쪽에 있어야 색깔을 인식하거든요. 왼쪽에 색칠을 하시면 얘가 인식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커를 드렸지만 스티커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를 라이언 오른쪽에 두시면 색칠 말고 오른쪽에 두시면 얘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꺾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색깔을 띄워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연습을 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연습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색깔 잘 인식했는지 확인하려면요. 스티커 지날 때 그 스티커 색깔이 가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빨간색 지나면 빨간색, 파란색 지나면 파란색. 색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요 네 개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점프하는 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활동하실 때요. 마커를 저희가 쓰라고 PPT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정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스티커를 하시면 좋은 게 마커 했을 때 잘못 색칠하는 경우에 애들이 덧칠하면 얘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스티커는 재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티커 활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은 다 해보셨으니까 이 하늘색이랑 주황색을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하늘색이라고 나타내는데 이게 시안 컬러 청록색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프를 하게 되면 가로질러서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록색 하면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황색이나 청록색.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 점프를 쓰면 소리도 나고 하니까 특히 남학생들은 이거 무한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정도만 미션 클리어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활동을 해볼 건데요. 그 훈민 저금이 있는 이 라인 트레이싱 학습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꺼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이언이 차례대로 훈민 정음에 도달하면 미션 두 번째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건데요. 아이들이 아마 처음에 한 번에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전 활동에서 사용했던 연습지 써도 되고요. 스티커 붙여서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할 때도 아이들한테 항상 라이언 기준의 오른쪽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점을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다들 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넘어가고요. 여기까지는 3, 4학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 타기는 수업하시는 학생들 수준이나 아니면 속도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일단 사다리 타기 한번 보시겠어요? 얘는 시작하는 곳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다리 타기를 했을 때 어디로 갈지 코딩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갈 때 어디로 갈지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5, 6학년이나 아니면 사실 이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이 교차로를 선생님들이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이 노란색이 있으면 얘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가려면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될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내려갈 때는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차로에 스티커가 2개씩 붙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은 시간이 충분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두 번째 차시 활동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건 지금 3, 4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선생님 혹시 마지막 활동 이해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이게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교차로에서 스티커가 2개가 붙어야 돼요. 각각. 그리고 저희가 이 라인을 그려놓지 않은 게 저희가 실제로 사다리 타기도 할 때 애들 막 랜덤으로 이렇게 선 긋잖아요. 뭐 만약에 이 활동을 하신다면 선을 최소화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복잡하게 하면은 그만큼 코딩을 많이 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것도 가능해요. 저희가 그 알이랑 악보라고 있는 세 번째 활동인데요. 알이랑 악보 보시면 곡선이거든요. 네. 저기 선생님 잠시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곡선도 충분히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4차 시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구성한 거는 3차 시에서 이제 라이언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면 아까 처음처럼 카드 코딩, 카드 입력해서 명령어를 주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색깔을 인식해서 방향이나 뭐 이렇게 명령어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3초 동안 꾹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가슴에 불이 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배터리랑 흰색 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3초를 꾹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초록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게 음악 연주 모드랑 그 다음에 그리기 모드 두 가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차시, 4차시 활동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3차시 활동에서 이제 음악 연주하고 4차시 활동에서 그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해보니까 음악을 하면 이제 애들이 너무 들들 것 같다. 그래서 4차시, 3차시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수정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PP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순서 바꿔서 4차시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뭐 스토리는 제가 수정을 할 거고 좀 유치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활동에서는 우리말 부적을 만드는 활동, 그리기를 이용해서 우리말 부적 만드는 활동을 할 겁니다. 먼저 이 그리기 모드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초를 누르면 여기 둘 다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부족하면 배터리 부분은 뭐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리기 모드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라이언 상자를 열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 각 학교로 이렇게 라이언이 올 텐데요. 그럼 가운데 라이언 들어있고 여기 이 번개 모양 충전기 그리고 이 곡선이 그리는 이 펜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언의 가운데 보시면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펜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 갖고 계신 그 12색 펜도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차시 활동에서는 이 A3 사이즈 연습지를 아이들한테 한 5장, 여분 있으면 더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지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선생님 원래 그냥 라인 모드에서는 노란색을 넣었을 때 얘가 왼쪽으로 회전했죠. 근데 이제 3초 누른 이 그리기 모드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먼저 라이언을 가운데에 올려놓으시고 펜을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라이언 여기 구멍에다가 펜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카드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아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이 명령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라이언이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연습해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6개를 선생님 이 3차 시의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이미 코딩된 내용을 얘가 인식하고 모양을 그리는 수준이라면 두 번째 활동은 저희가 라인 트레이싱 했던 것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두 번째 활동부터는 3초 누르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은을 쓰게 하려면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기 모드에서는 선생님 카드 하나만 넣어도 바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모양을 그리는 거고 두 번째 활동부터는 이제 코딩을 해서 직접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가면 라이언이 어떤 글씨를 쓰게 될까요? 네? 라이언의 방향에 따라 또 다르겠죠. 라이언이 자신을 마주보고 있다면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라이언이 이렇게 있다면 뭘 쓸까요? 니은을 쓰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자음 모음 쓰는 연습을 두 번째 활동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껐다 키면 될 것 같아요. 네. 껐다 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기화 하면은 네, 소리가 나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이거 할 때 지읒이나 치읒은 사실 좀 쓰기가 어렵고요.
리을이나 시옷 같은 경우에는 시작 방향을 대각선으로 놓으면 앞으로 2번 갔다가 회전했다가 다시 방향 꺾어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러면 키역 한번 써보시겠어요? 키역? 근데 저희가 글씨를 쓸 때는 자음과 모음의 크기를 고려해서 사람이 쓸 수 있지만 얘는 한 번에 6cm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키역 성공하실 분 계신가요? 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활동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활동을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을 했던 건 이제 이 우리말 부적을 완성하기 위함인데요. 그 뭐 나래라든지 미르, 마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다른 부적을 혼자 다 시간 안에 불가능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뭐 짝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둠 활동 4명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1인당 하나만 해도 아마 시간 내에 빠듯하게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온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하는 학생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의 순 우리말이 나래예요. 그래서 리을만 쓰게 한다. 혹은 3, 4학년 중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리을만 쓰게 하거나 아니면 레만 쓰게 하면은 활동 다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은 고학년 잘하는 애들은 그럼 너네 나래를 다 써봐. 이렇게 수준별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음 모음 따로 써봤는데 여기 있는 이 가만 한번 써볼까요? 가를 직접 지금 한번 써보실까요? 가요. 그러니까 자음 먼저 쓰고 라이언 이동시킨 다음에 모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자음 모음 쓰실 때 자음 쓰고 껐다 켜야지 추가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를 기억을 쓰고 거기에다가 r을 입력을 하시면 그게 연속돼서 하나의 코딩으로 됩니다. 네, 자음 쓰고 껐다 켰다가 이제 모음 쓸 위치에 이렇게 놓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활동은 학생들 뭐 수준이나 아니면 시간, 운영 여부에 따라서 자음만 쓰게 하거나 아니면 글씨 전체를 쓰게 하도록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차 시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그리기 모드랑 마찬가지로요. 라이언을 3초 동안 꾹 누르게 되면 이제 음악 연주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제가 생략할게요. 3초를 꾹 누르게 되면 이제 얘가 색깔을 인식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앞에 그 과일 가게라는 학습지를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3초를 꾹 누르고 계시면 연주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과일들이나 색깔들 위에 한번 올려 놓으시면 라이언이 소리를 낼 겁니다. 센서. 그릭이랑 같은데 펜을 꽂냐 안 꽂냐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이게 저희가 샘플 드릴 때랑 실제로 출력했을 때랑 색깔이 달라서 여기 있는 이 꽃에 있는 색깔을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청록색 스티커를 여기 꽃잎에다가 한번 붙여 주시고 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소리 잘 안 나요 그러면 스티커 붙이시면 가장 확실하게 소리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에서는 이렇게 소리에 따라서 다른 음이 연주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 활동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오선보랑 건반 있는 학습지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활동에서는 각각의 색깔이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까지 연주를 할 수 있구나. 이것을 학생들한테 직접 인지시켜 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는 빨간색 이런 연결됨을 알고 나서 미션 카드를 미션 카드를 제공할 건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악보 있을 거예요. 학습지 중에. 그래서 이거 보고 너네 한번 연습해봐. 이렇게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 연주하실 때 도레미파솔라시까지는 그냥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 옥타브들 있죠. 높은 음들. 걔네들은 라이언을 꾹 누르고 색깔 인식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옥타브 연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표 있는 높은 도 같은 경우에는
꾹 누르고 빨간색을 인식하면은 높은 도가 소리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은 결국 마지막 활동을 하기 위한 연습인데요. 이제 이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아리랑 이 연주길이라는 학습지 한번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 아리랑 악보도 아마 제공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혼자서 하면은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5, 6학년은 뭐 1인당 2개 짝활동으로 하시고 3, 4는 모든 별로 해서 1인당 하나의 소절 정도만 이 색칠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학습지 하단에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지금 이 악보도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여기 있는 이 스피커 버튼 누르면 아리랑 연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사를 듣고 이 순서를 1, 2, 3, 4를 바로 맞춘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사 듣고 아이들이 순서 먼저 맞추고 나서 다음 활동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높은 음인데요. 얘가 연주 모드에서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해서 따라갈 거예요. 근데 높은 음을 연주를 못해서 그 부분은 라인 트레이싱을 멈추고 나서 직접 손으로 높은 음 연주를 하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다시 껐다 켜서 라인 트레이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너네가 직접 건반 이용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여기 학습지 하단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 한 칸이 있는데요. 한 칸이 한 8분음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구절이 아리랑이잖아요. 근데 아에 보면은 도에 점 4분음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박 반이죠. 그럼 여기를 빨간색으로 3칸을 칠하는 게 아니라 2칸 비워져 있는 게 얘가 빨간색이 한 박 반만큼 연주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스티커 붙여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분을 드렸냐면 여기 굵은 상자는 한 마디예요. 그리고 여기 점선이 있죠. 점선 칸은 4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소절이 여기 점선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여기까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각자 역할을 모둠 내에서 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면 여기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학습할 때 인포메이션 갭처럼 각자 한 다음에 모아서 보고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에다가 각각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보를 보고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연주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인당 한 소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 일단 첫 번째나 뭐 두 번째 소절까지만 해볼까요? 이거 하실 때 스티커가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마커보다 스티커 사용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화면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활동 학습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지도 PPT 보내드릴 때 같이 드릴게요.
자리랑 악보가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하실 때는 얘를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어차피 4개만 자르면 되거든요. 15명 수업하시면 한 모듬은 3명이니까 잘하는 친구가 2개 하면 되고요. 그래서 1인당 잘라서 이거 4개만 자르시면 돼요. 나눠주시고 너네가 순서 조합해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붙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총 4차 시의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오늘 드리는 거였는데 이제 수업하면서 선생님들 좋은 의견 주신 것들 반영해서 수정하면은 뭐 빠르면 월요일 정도 아니면 화요일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제가 그러면 네, 화요일 수업이시면 일요일까지는 드려야죠. 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 개발을 할 때 학년 대상을 모른 채로 했기 때문에 활동이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은 필요 없으신 부분 빼시고 고학년들은 시간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각 모드에 대한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추가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카드 인식하는 거랑 라인 따라가는 거, 그리고 소리 내는 거.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카드랑 뭐 마커 이런 것들은 두고 가시고요. 학습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 쓰시라고 조만간 아마 교수님 보내주시거나 저희가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혹시 수업이 끝난 거? 다음 시간 또 한 타임이
몇 분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3시 20분에 끝났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준비 3시 반에 끝났고 3시 40분부터 90분이거든요. 그래서 4시 한 50분 정도 아니죠. 지금 43분이면 그러면 5시 10분까지 아마 이제 90분을 이제 하는 게면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은 쉬는 시간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영상 촬영하면 아, 예. 이 종료 끝났어. 종료했어요. 이거?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되나? 종료 됐나? 이제 종료. 아니 하고 이거?